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발생한 두 가지 일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국이죠. 자신의 딸인 조민이 기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국이 SNS에 글을 올려서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 검찰권과 인권의 문제, 인권과 검찰권의 문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부의 일입니다. 교육부의 한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담임 교사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런 편지를 쓰고 그 담임 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라고 하면서 직위 해제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권이냐 아이들의 학생들의 인권이냐, 이걸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쪽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교권이 우선이냐 인권이 우선이냐, 학생들의 인권이 우선이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조국 가족이 모두 관련이 된 이 입시 부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는 이 검찰 수사권이 우선이냐 인권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우리 사회의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뭐 조국이나 이 자신의 아들이 왕의 DNA를 가졌다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태를 보면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란들입니다. 각종.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산업화가 옳았느냐 민주화가 옳았느냐라는 대결도 벌어질 수가 있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검찰권, 검찰의 행사가 정당하냐 아니냐, 너무 과도하냐라는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이 교사의 권리가 우선이냐 학생의 인권이 우선이냐 논란도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이런 식의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형 집행권, 그러니까 흉기 난동, 묻지마 흉기 난동을 보면서 이게 지금 홍준표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홍준표의 지론입니다. 우리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형 집행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의 물리력을 강화하는 것, 경찰의 이 정당 방위를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경찰이 이 범인들을 잡을 때 좀 더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해도 보장을 해주는, 법적인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얼마만큼 경찰의 물리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으냐, 이게 또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편협된 사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부분이 어디냐, 합리적인 균형점이 어디냐, 상식이 어디냐라는 걸 찾아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조국이 어제 이 조민에 대해서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물고문이 있고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고문해라, 뭐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뭐 힘들다, 자신의 딸인 조민에게까지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조민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 조민도 자신의 입시 부정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공범이다, 그래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국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이 자신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반발을 하면서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도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공정하냐라는 논란인 겁니다. 부모가 모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이제 그 자녀까지 기소를 하는, 이게
사실은 뭐 좀 이례적인 것이긴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녀들은 보통 기소유예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조국이 뭐 비통한 건 알겠습니다. 또 검찰이 미운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적인 균형점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검찰이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조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조국이 자신의 재판,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고 이 자녀의 조민 또 조원이 있습니다. 아들 문제도 이 부분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국민들 앞에서는 뭐 송구스럽다라고 했는데 재판에서는 정작 정경심에게 모두 떠넘겼습니다. 정확하게는 정경심이 모두 알아서 했다 이겁니다. 그 검찰의 이 조국의 입장을 보겠다 그걸 놓고 이제 조국에 대해서 사실을 털어놔라, 조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합리적인 균형점입니다. 지금 검찰이 과도하냐 아니면 검찰이 정당하냐 아니면 뭐 검찰권을 없애야 되느냐 뭐 많은 이런 논란들 속에서 지금 자신의 딸인 조민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도 위조를 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조국이 근무를 했었던 교수로 근무를 했었던 서울대학교의 인턴 확인서도 위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묻게 되는 겁니다. 20대인 조문이 엄마의 도움 없이 어떻게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아빠, 서울대 교수인 아빠의 도움 없이 어떻게 서울대학교 인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위조할 수 있었겠느냐를 묻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이나 조국이 설명을 해야 검찰도 최소한의 이 법률 요건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조국과 정경심이 모두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법리상으로도 자신들이 모두 저질렀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요건이 맞는 셈입니다. 검찰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계속 아무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조국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경심에게 모두 다 떠넘기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 딸은 다 봐줄 수 없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경심에게 다 떠넘긴다라고 합시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건 이게 정경심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조국을 팔지 않고 또 조국이 나서지 않고 되는 일입니까? 조국 아들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 최강욱이죠. 그 최강욱이 그렇게 위조된 인턴 확인서를 끊어준 게 최강욱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까지. 조국의 힘이 아니고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기본적인 법률 요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조국이 5년 전부터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이 사태를 더 키운 건 조국 자신입니다. 아직도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려가서 차라리 고문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만큼 아플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건데 지금 검찰권을 놓고 가장 공격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조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서고 있습니다. 검찰권이 언제나 공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된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 검찰권, 공정한 검찰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논란을 위해서라도 조국이 최소한 이 조민의 딸인 입시 부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률 요건은 갖춰주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권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균형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인턴 확인서가 조국 자신이 모르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이 조민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이제 조원에 대해서도 기소가 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최강욱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확인서를 위조해서 끊어줬습니다. 최강욱이 조국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도 이렇게 진영별로 강성 지지층도 있고 또 뭐 중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검찰이 과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조국이 잘못하고 있다. 공정한 검찰권을 위해서는 조국이 기본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법률 요건을 맞춰줘야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검찰도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사도 그래도 인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합리적인 균형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균형점을 찾지 않는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웃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한 이야기가 참 기가 차서 조국 이야기도 참 웃음이 나오는 일들입니다. 이 기가 차니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직위 해제까지 시켰습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좀 담임 교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 담임 교사를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아동학대법에 걸어서 이렇게 이 교사를 직위 해제까지 시키는 이런 갑질을 한 겁니다.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이니까 교육부 사무관 힘이 셉니다. 참, 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 교육부가 정말 왕입니다. 이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이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고 담임 교사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모두 지시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런까지 이야기를 하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담임 선생을 직위 해제까지 시켰는데 이 담임도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혐의 없다라는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은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되고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이게 참 교권을 보호해야 되느냐 학생들의 인권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 법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학생 인권조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 좌파들 교육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던 학생 인권조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신의 자녀들은 다 왕자죠. 귀하죠. 귀한데 이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많은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들 또는 정치적으로도 유망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겪어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가까이서 쳐다보게 되면 형편없이 균형감이 무너져 있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내공, 역량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와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여기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귀하고 자기 자신이 크게 보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이게 괴리가 생기면 그 괴리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공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이 왕같이 귀하고 자기 자녀들이 왕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이 교사를 가장 먼저 드는 의문점입니다. 이 교사를 직위 해제시킬 때 그냥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무관이 한 짓거리, 이 편지들, 교사에게 보낸 편지들, 이 교사가 아마 내놓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해서 직위 해제를 시켰던 겁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으니까 대우해라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보냈고 이 교육부 사무관이 갑질을 했는데도 이 교사를 직위 해제를 시켰던 겁니다. 이 부분이 먼저 문제인 겁니다. 이 교육부 사무관이 얼마만큼 무서웠으면 이렇게 직위 해제까지 시켰느냐, 이 교육청에서 직위 해제까지 시켰느냐, 참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그러니까 아동학대 법안 이 부분도 좀 손질을 해야 되고 학생 인권 조례도 손질을 해야 되고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학생 인권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의 장년층 이상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교권이 왕에 가까웠습니다. 선생님들은 뭐 정말 이 교실에서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는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당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진보 좌파 쪽에서 나서서 학생 인권을 내세워서 너무 또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제 교권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또 교권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언제나 이렇게 균형을 찾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우리 사회가 언제나 이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 출발점은 합리적인 균형점, 이 상식을 회복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바로잡기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적폐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했지만 잘 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바로잡는데 때로는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때로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좀 휘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반대쪽으로 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정을 바로잡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과 이 교권의 균형점은 어딘가? 검찰권을 놓고 이 검찰권이 과도하게 행사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검찰권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공정한 검찰은 뭐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방송은 뭐냐?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는 이미 언론이 아니니까 완전히 도려내야 제대로 된 공정한 언론이 숨을 쉴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 모든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이 조국의 말, 이 교육부의 왕 사무관님입니다. 이 왕 사무관님의 이 행태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